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역사는 최태성! 빠밤 짝! 자, 여러분들 이제 수능을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항상 강의를 시작할 때는요, 늘 이 시를 읽고 출발합니다. 제가 늘 제 인생에서 제 가슴 속에 담아두고 있는 시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제목은 첫마음입니다. 첫마음. 저마다 지닌 상처 깊은 곳에 맑은 빛이 숨어 있다. 첫 마음을 잃지 말자. 그리고 성공하자. 참혹하게 아름다운 우리 첫 마음으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저를 만나십니까? 혹시 그냥 이것저것 하는 과정 속에서 급하니까 저를 만나셨나요? 뭐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고3 또는 뭐 재수 뭐든 좋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그 첫 마음을 한번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조금 더 버텨내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한국사 큰 부담 없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 제가 딱딱 찍어 드리는 거 그것만 공부하셔도 여러분들 대학 가는데 한국사는 절대 여러분 발목 잡지 않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선사시대입니다. 선사시대인데요. 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 도구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뗀석기라고 하는 거, 떼어냈다는 이야기죠. 떼어낸 석기. 그중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먹도끼라는 거예요. 이 주먹도끼는 말 그대로 주먹에 쏙 들어오는 도끼다. 이게 주먹에 쏙 들어오면 이 손에서 쥐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이 정확하게 그 돌 끝에 전달이 돼서 아주 힘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구석기 분들은요, 돌 전문가예요. 네, 우리랑 달라요. 우리가 뭐 반도체 전문가라면 이분들은 돌 전문가입니다. 각자의 시대에, 각자의 능력에, 각자의 환경에 맞게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시대는 우리보다 떨어진 시대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들은요, 이동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뭐 굳이 정착해야 되는 집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다 보면 좋은 동굴이 있으면 거기서 쉬면 돼요. 그리고 동굴이 잘 안 보이면 그냥 적당히 막을 치거나 적당히 가려가지고 살면 됩니다. 우린 그걸 막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인류 최초의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이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옵니다. 넘어옵니다. 구와 신, 뭔가 좀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어쨌건 이 공통점은 이 돌을 도구로 해서 사용했던 시기라는 건데, 이 신석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농경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자연에서 주는 대로 우리가 먹고 살았다면, 이제 이 신석기 시대에 오면 우리가 직접 자연을 개조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거예요.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이죠. 어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의 출발은 신석기 시대부터,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형, 그 출발은 신석기 시대 농경의 시작부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농사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축도 키우고요, 이러면서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 당시에는요, 이제 도구도 좀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버전 1, 버전 2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뗀석기에서 울퉁불퉁한 뗀석기, 떼어낸 석기에서 이제는 그거를 갈아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틀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기술이 좀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갈았다 해서 간석기 나오고 있는 것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경을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정착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집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움집, 구덩이를
터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어가지고 나무를 이어가지고 만든 집의 형태를 웅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정착 생활한 거예요. 정착 생활을. 농경,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농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석기에 농경이 시작됐어. 여기서부터 모든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농경이 시작됐으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정착 생활, 농작물을 돌봐야 되니까 정착 생활을 했고, 농작물에서 이제 그 뭐 씨앗 뭐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그릇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도구, 간석기와 빗살무늬 토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농경생활이라고 하는 큰 변화에서 출발한다.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청동기 시대예요. 그 앞에는 석기였어. 돌이었는데 이제는 청동기 시대, 청동으로 뭘 하나 봐요. 좀 더 발전됐다는 이야기죠. 자, 이 청동기 시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아까 그 신석기 시대 가장 큰 특징이 농경의 시작이었다면, 청동기 시대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계급의 출현이라는 것이죠. 참 그래요. 이상해요, 여러분들. 사실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는요, 배고픈 평등 사회였어요. 물론 이제 신석기 시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배고팠거든요. 그런데 신석기 시대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농경 기술이 좀 나아진 거야. 그러면 이제 농작물도 좀 많이 확보가 됐겠죠. 조금 더 좋아졌을 텐데, 청동기 시대 오면 조금 더 생산량이 많아졌을 텐데, 그러면 그걸 더 n분의 1로 나누면 좀 더 우리는 넉넉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죠? 청동기 시대 이렇게 좀 넉넉해진 생산량에 비해서 그 넉넉해진 생산량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때부터 엄청난 전투와 전쟁이 벌어집니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고, 없는 자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내놔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이게 바로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투에서 또는 전쟁에서 이긴 자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진 사람은 패배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뉘면서 계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출현했다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여러분들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정이 되는 건데,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이 출발이 바로 이 청동기 시대부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런 계급사회의 출현을 보여주고 있는 근거가 있어요.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청동기 시대 고인돌은 여러분들 한 사람의 무덤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한 사람의 무덤에 그 덮개돌 있지 않습니까? 그 덮개돌이 무려 어떤 건 50톤, 와우, 큰 건 뭐 100톤도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자동차가 한 1톤 정도 되거든요. 50톤이면 그게 50개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한 사람의 무덤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덮개돌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난 사람이 동원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한 사람의 무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동원된다. 이게 바로 계급사회 출현, 지배층의 출현,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 그래요. 뭔가 내가 좀 가진 사람이야, 있어 보여. 그러면 뭔가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차별화시키고 싶은가 봐. 뭐 요즘도 뭐 좀 이렇게 좀 넉넉하신 분들 중에는 뭐 좋은 차, 성공하면 좀 좋은 차를 통해서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저는 별로 그런 소유 욕구, 소비 욕구가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파형 동검이 그 근거가 되는 건데, 동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청동검을 얘기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태양이 떴는데 그 태양빛에 반사되고 있는 그 동검, 번쩍이는 거예요. 이건 차별화야. 나는 그리고 이 동검은 비싸요. 귀해요. 재료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바로 이 계급사회의 출현, 지배층의 출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좋은 차, 그 다음에 뭐 다이아몬드 반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어쨌건
이 당시에는요,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바로 그 있는 자들, 지배층의 상징적인 모습, 계급사회 출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뭐냐면, 신석기 시대 농경이 시작됐잖아요. 당연히 도구는 돌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재밌게도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도 역시 돌이었습니다. 왜냐면 청동으로는 농기구를 쓰기 너무 아깝죠. 그리고 그렇게 단단하진 않아요. 청동이 물러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돌로 농기구를 썼다. 그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반달 돌칼이다. 왜냐면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되거든요. 그 이삭을 벨 때 사용되는 반달 돌칼, 여전히 돌로, 청동기 시대이지만 여전히 돌로 만들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특히 이 사유재산과 계급사회 출현이 되면서 이제 점점 그 계급사회의 그 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초의 국가 단계로 들어섭니다. 그 최초의 국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가 무엇이다? 바로 고조선이다. 라는 거,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조선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단군이죠.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아버지와 곰이 이제 사람이 되어서 어머니가 되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니 그게 단군이었다. 그 단군이 세운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었다. 홍익 인간을 배경으로 출발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단군 왕검, 특히 단군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의 어떤 출발점을 처음으로 기록한 역사서는 고려시대 일연이라는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에 등장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고려시대 일연이라는 스님이 쓰신 바로 이 삼국유사에 단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청동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신석기 시대와 다르죠. 농사가 시작된 신석기 시대, 그리고 계급사회의 출현으로서의 청동기 시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있음을 인지하십시오. 자, 다음에 이제 철기로 옵니다. 이 철기로 오면 여러분들 엄청나죠? 여러분들 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와! 네, 철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철기 시대예요. 지금도 철기 시대입니다. 이 철로 자신의 어떤 국력을 보여주려는 나라들 많지 않습니까? 프랑스 에펠탑, 그 철탑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철을 가진 자, 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근거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그 철의 시작, 철기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요, 이제 철은 단단하지 않습니까? 철로 만든 무기, 그리고 드디어 철로 만든 농기구,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 선사시대 청동기를 배경으로 출발한 나라는 고조선이야. 고조선. 그리고 철기를 배경으로 해서 출발한 나라는 이제 여러 나라입니다. 여러 나라. 예를 들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런 나라들이 철기를 배경으로 해서 성장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흐름들을 인지하시면서 다음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